안녕하십니까. 프라우드 코리아 TV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처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 독일 광부들과 간호사들,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 아버지 편에서 잠시 언급해드린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눈물겨운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가난했던, 그래서 선진국의 노동자로라도 가서 개인과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을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봉의 노동자 임금 거의 전부를 매월 고국으로 송금한 그들의 피눈물 나는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접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참 한국인일까 생각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이전의 서쪽 독일을 서독이라고 하죠. 서독은 2차 대전 패배 후 2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그 발전상을 이르러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서독은 국민소득 상승으로 3D 업종인 광부나 간호사 등 힘든 노동 인력의 후진국의 노동자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독일 광산에는 유고, 터키, 아프리카 등지에서 광부들을 데리고 왔으나 그들의 나태함으로 생산량이 떨어지던 시기에 한국에서 온 광부들이 투입되면서 생산량이 높아지자 독일의 언론들이 이렇게 근면한 민족은 처음 보았다고 하며 한 달에 고작 120달러를 벌어 고생하는 한국 광부들을 극찬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 무렵 또 다른 3D 업종에 속하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간호업무는 독일 간호사들이 맡고 있으나 야간에 환자를 돌보는 일, 호스피스 병동의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 등은 후진국 간호사들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은 오직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힘든 일을 도맡아 왔으며 환자가 사망하면 그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며 영물하는 것을 보고 독일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급한 환자나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데 피가 부족한 환자에게는 자신의 피를 수혈해 주므로 살리기도 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를 인정받아 서독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양의 천사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고 이 소문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실력도 서독 간호사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았으며 일부 고객들은 한국 간호사들에게 주사를 맞던가 돌봄을 받길 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에 독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을 초청하자는 여론이 일자 서독 정부가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독일로 가려고 하니 항공기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일본 정도만 다니는 소형 여객기 몇 대뿐이었고 이 소형 비행기로는 독일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의뢰하여 비행기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승만 정부와는 달리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나라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독일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여 독일에서 홍콩까지 오는 항공기를 특별히 서울까지 오게 하여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홍콩까지 가서 그곳에서 일반 외국인 승객들과 함께 방콕, 뉴델리, 카라치, 로마를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1964년 12월 6일 루프트한자 649호기를 타고 간 대통령 일행은 퀼런 공항에서 리브케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총리의 영접을 받고 그날은 그들과 회담을 한 후 다음날 서독 대통령과 함께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탄광지대로 갔는데 그곳에는 서독 각지에서 일하던 간호사들도 함께 모였으며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탄광 막장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탄가루에 범벅이 된 작업복을 그대로 입은 채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광부들의 새까만 얼굴을 본 박정희 대통령은 목이 메이기 시작하더니 광부들과 간호사들 모두 애국가를 부를 때 목이 메어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다가 박 대통령은 연설 중 그만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광부들과 간호사들과 유경수 여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부둥켜 안고 통곡의 바다를 이루는 역사적인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리브케 대통령도 울었고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마다 울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이 어땠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다지도 가난할까? 못난 대통령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더욱 슬펐을 것입니다. 광부는 광부대로, 간호사들은 간호사대로 대통령님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저희들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독일처럼 잘 사는 나라 만드는데 조그만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절규했을 겁니다. 시간이 되어 떠나려는 대통령을 붙잡고 대한민국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를 부르며 울면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계속 우는 우리 대통령에게 리브케 대통령이 자신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였는데 대통령을 붙들고 우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언론이 완전히 한국을 칭송하며 그동안 알지도 못하던 동방의 조그만 나라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박 대통령 방문 후 서독은 제3국의 보증이 없어도 한국의 차관을 공유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차관에게 비견할 만한 담보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자신의 월급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을 제시하고서야 공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당초 한국이 요구한 금액보다 많은 3억 마르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서독에 취업한 광부와 간호사들이 본국에 송금한 총액이 연간 5천만 달러. 이 금액은 당시 한국의 국민소득의 2%를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으며 이 달러가 고속도로와 중화학공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대로 당시 제야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김대중은 중화학공업 투자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 발전해야 하는데 어렵게 들어온 차관과 피땀 흘려 번 돈을 중화학공업에 투자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후에 고속도로 건립을 동반으로 반대했던 김영삼, 김대중이 정치적 또는 그 외의 여러 방면에서 국가에 끼친 공이 많더라도 대한민국의 영웅이 결단코 될 수 없으면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4.19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없이 이러한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과학기술보다는 농업에 치중하여 세계와의 격차가 더욱 커져서 지금쯤 아마도 북한과 작물 겨루는 세계 최빈국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함을 느끼게 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의 엄청난 과학 발전을 직접 목격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서독이 불과 20년이 안 되어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 것이야말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공업국가로의 도약 때문임을 보고 우리나라도 5천년 가난을 벗어날 방법은 농업이 아니라 공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독일이 자랑하고 있는 고속도로 아우토반, 1920년대 말
히틀러가 만든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히틀러는 이 도로를 전쟁을 위하여 만든 것이지만 이 도로가 있었기에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경제 부흥에 초석이 된 것입니다. 이 도로를 달리던 박정희 대통령은 3번이나 차를 세우고서 도로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 이때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독일에 다녀온 후 박 대통령은 곧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준비하였고 제야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8년 2월 1일 그때는 바로 2.11 사태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앞까지 쳐들어온 그 며칠 후입니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에 완공시켰습니다. 불과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421km 고속도로를 완공한 기록은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나라 산업화의 속도를 고속화시킨 것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을 만들어 세계 속에 한강의 기적을 알리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가서 그 나라에 큰 감명을 주므로 그들의 나라 대통령을 초대하게 만든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그 후 한국과 서독은 금융과 정치적인 우방이 되어서 한국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의 연속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서독에서 피땀 흘린 광부와 간호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조국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위대한 국가유공자들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결단코 그들을 잊지 말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국가영웅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경상매일신문 논설고문 박영근 최근세사의 재조명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